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을 30대 초반에 하고 겨우 1, 2년 만에 제 시댁 욕을 좀 해보고자 이런 곳을 찾아왔네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제 시댁이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나만 운이 없었다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이혼까지 갈 정도로 고생하시는 며느리들 많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들 사연만 골라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시모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걸 보니 마치 동족 같아서 너무 위로하고 싶다가도 한편으론 저만 고부 갈등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철딱선이 없는 시모 때문에 멀쩡한 남편까지 안 보고 살고 싶었을 만큼 이혼 욕구가 치솟았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막상 쓰려고 마음먹고 생각해보니 왜 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못 구워 삶아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엇나가는 며느리는 잘못되었죠. 하지만 제 말은 왜 잘해보려고 하는 며느리까지 독성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독한 며느리, 못된 며느리 하시는데 며느리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최대한 타협하려고 했을 거고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시부모 잘 모시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만 자식이라 생각하고 남의 자식은 하대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며느리들이 왜 독하다 느껴지는 줄 아시나요? 다 살려고 점점 독해지는 겁니다. 시모가 욕하고 구박하는 거 무조건 견디고 이겨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며느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열의 일곱은 시모들이 다 며느리랑 대립한답니다. 며느리들만 시부모 마음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없어요. 시부모도 며느리 마음 얻으려면 맞춰가고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말이 옳네 마네, 옛날에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네. 이런 소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왜 내리갈구만 하요?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고 부를 게 아니라 복수라고 일컬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 또한 시댁 뽑기에 실패를 한 것 같아서 하소연 좀 하려고 컴퓨터를 켰네요. 저희 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좀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인지 별것도 아닌 걸로 발끈하는 게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비교해대요. 입 다물고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나서서 그렇게 차별하고 비교하고 요란을 피우니까 결국 자처해서 파국을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 말로는 시모에게 저를 소개하기 전 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었대요. 그냥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식구가 될 사이니까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 얘기를 듣고 그 많고 많은 정보들 중 제 나이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조금 의외였어요. 제가 생각한 건 며느리 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자랐고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를 궁금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나이에 유독 반응했다는 게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혹시 제가 여자로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신경을 거슬렸던 걸까요? 굳이 생각해보자면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제 나이는 32살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의문은 시간이 지나서 상견례를 가졌을 때 시모가 왜 제 나이에 그렇게 예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저와 동갑인 신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신우가 백수예요. 개인적으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체질상 안 맞던 저는 대학 때부터 개인 창업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알아봐서 적성을 일찍 찾았고 다른 전공으로 전과까지 하며 졸업 전에 저의 일자리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를 잘 운영해서 전국에 체인을 만드는 것이 제 최종 목표예요. 우선 제가 상견례를 갔을 당시에는 서울에만 2군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정말로 20대 청춘을 다 바쳐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데에 다보냈고
제 20대를 돌아보면 일이랑 공부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저의 모습은 없을 정도로 열정 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들 친구랑 여행 가고 애인 사귀고 그런 풋풋한 추억은 제게 없습니다. 늘 긴 머리를 동여매고 안경만 끼고 다니면서 책이랑 컴퓨터랑만 놀았던 게 저예요. 학창 시절 친구 하나 없이 외로워서 어쩌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주위를 보면 학교 친구란 이유로 점점 안 맞는 인연을 길게 끌고 가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던데요. 제가 좋은 사람이고 성실하기만 하다면 좋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주위에 생길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제 사업체가 마련이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레 남자친구도 만들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편을 31살에 만났는데요. 저희는 1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청춘을 모두 창업하는 데만 열정을 쏟은 제 사정을 남편은 엄청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그렇게 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시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칭찬해 주었는데요. 분명 표정이나 말투는 칭찬이 맞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칭찬 같지 않은 뭔가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따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다 의지박약이라서 어린 나이에 오너 자리 서기 쉽지 않은데 어쩜 그리 독하게 성공을 했대요? 따님이 고집 좀 있는 편인가 봐요. 이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 기분은 그다지 개운하진 않았어요. 시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상견례 내내 저런 식으로 저를 왕창 칭찬해주다가 마지막에 김 빠지는 소리를 꼭 보태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인 신우에 대한 얘기도 굳이 갖다 붙이며 말했어요. 우리 효연이는 똑똑한 의대생이라서 내년에 졸업만 하면 유능한 의사가 될 애예요. 제 딴에는 그냥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는데 애가 공부 욕심이 또 있더라고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기특한 짓만 하는 건지. 우리 딸애가 학교 다니면 그렇게 상을 받아오던데 의사 될 사람들이 학교 생활에 성실했다지요? 신우는 당시 백수이긴 해도 의대생이었습니다. 신우 나이가 저랑 동갑이라 했으니 32살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학교를 졸업 못하고 의대생으로 있다는 겁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휴학을 했다든지 늦게 입학했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모가 그렇게 학교 시절부터 의사 체질인 것 같다고 의사를 꿈꾸네라고 자랑을 할 거면 저랑 동갑인 나이에 의대생일 게 아니라 전문의 한 자리는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후일담은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봐서 듣게 된 건데요. 신우가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단지 2년째 의사 국가고시를 떨어지고만 있다 하더라고요. 뭐 시무가 자랑하는 것만큼 신우가 의사 체질 같지는 않은데 원래 부모에게 자식 자랑은 나라 불문하고 공통점이니까 이해를 해줬어요. 다만 저랑 제 친정 부모가 궁금했던 건 신우 얘기가 아니라 저랑 결혼하게 될 남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견례 진행하는 동안 주고받은 대화는 남편 얘기보다 온통 신우 자랑 얘기로 가득했어요. 시무가 분명 남편도 사랑하는 게 보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우를 감싸고 도니 처음에는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무가 신우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 때마다 신우는 아무 반응도 없이 식사만 했어요. 가끔씩 저와 신우 눈이 마주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잽싸게 피해버리고 말더군요. 그게 낯을 가려서 그런 건지 기가 죽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 신우는 시모가 자신을 칭찬하고 치켜세우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이 집안 사람들의 식구가 되고 나니 시모와 신우 관계가 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시모가 은근히 자기 딸이 기죽을까봐 억지로 내세우고 최고라고 부담 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남의 집 사정인데 제가 궁금해해서 뭐 하겠습니까? 문제는 시모가 그렇게 신우자랑을 할 때마다 꼭 저를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시모는 상견례 때 제 칭찬을 남발하다가도 은근히 의사 될 신우보다 제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엄청 주절거렸다고 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하느니만 못한 칭찬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견제할 때나 쓰는 화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때도 이 사람이 나를 견제하나 싶은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런 시모의 견제를 더 노골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오너이다 보니까 출근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낸 뒤에 오후쯤에나 집을 나서요. 그걸 남편은 당연히 알고 있고 시댁에서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을 용케 이용해서 한날 시모가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왔더라고요. 일단 연락이 없이 왔다는 게 좀 그랬는데 제가 더 당혹스러웠던 건 시모가 달고 온 신우의 존재를 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바쁜 아가씨까지 데리고. 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주시죠. 그랬으면 아침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할 말 있으니까 왔지. 내가 어디 심심해서 왔겠니? 난 남의 집 밥은 잘 안 먹는다. 커피나 한 잔 타와 봐라. 아침에 안 마시고 왔더니 기운이 영 없네. 아니 대체 이렇게 큰 건물에 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그렇게 비싼 집이라고 떵떵거리더니 순뻥 아니야? 네, 저희 집 건물은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랑 남편은 생활 운동을 좋아해서 일부러 아파트를 안 가고 5층 빌라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나름 집값은 높은 63평 고급 빌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구시렁 많이 대시는데 그래봤자 겨우 3층이에요. 시모야 늙었으니까 골골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시모 기준 맞춰서 집을 구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집을 갖고 욕을 하고 굳이 다리 아파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무슨 하우스? 게스트하우스라고 했나? 그래, 그거 3개 준비 들어갔다면서 아들한테 들었다. 그거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되니? 그럼요. 요즘 관광객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졌잖아요. 항공편도 거의 풀리고 날씨도 사계절 상관없이 화창한 날이 많고요. 관광객도 폭발적이고 놀러 다니는 사람도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방이 모자라서 예약도 다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여유 좀 많겠구나. 그럼 우리 효연이 학원 하나만 끊어줘라. 그 대신 내가 반찬 같은 건 만들어다 줄게. 너희들 맞벌이 하면 밥도 옳게 못 먹고 다닐 거 아니니? 우리의 의사 되면 너한테 다 갚아줄 거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시모가 찾아온 목적을 듣는데 저한테 돈 맡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황당해서 선뜻 대답을 안 하고 신우랑 시모를 번갈아 봤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잠자코 있던 신우가 말없이 제 앞으로 전단지 하나를 내밀더군요. 보니까 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입시학원 홍보물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저렴하게 표현해보자면 저한테 삥 뜯는 거잖아요. 신우 뜻도 잘 알겠고 시모가 뭘 원하는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왜 해줘야 되는지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도 사실 처음 봤고요. 제가 일찍부터 오너 시장에 뛰어들면서 저보다 훨씬 사회 선배들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솔직히 어리고 여자면 무시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잘했기 때문인지 운 좋게 좋은 사람들만 제 곁에 엮여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모같이 뻔뻔하고 염치 없게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 평소 성격은 상대에게 나쁘고 차갑게 말하질 못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언성 높이는 사람들과는 말다툼이 나기 전에 바로 손절해버리거나 만약 안 볼 수 없는 사이라면 제 입장을 또렷하고 얌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웃으면서 풀어나가려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말씀 뭔지 알아들었어요. 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왜 제가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봐서요. 혹시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쓸데없는? 아니, 이유가 뭐가 필요하니? 너도 이제 우리 식구잖아. 식구가 왜 있는 거겠어? 서로 도움되고 도움 주라고 있는 게 식구 아니겠니? 어머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건 식구라기보단 사업 파트너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저처럼 피 안 섞이는 가족일수록 그런 돈 얘기는 조심하는 것도 맞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 입장에서는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이유네요. 아가씨 문제는 해결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어쩌죠? 시무 입장에서는 제가 바로 수락이라도 해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신우까지 데려와서 통보를 한 것일 텐데 제가 막상 단호하게 거절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남편한테 제가 착하고 참하다는 걸 미리 들은 데다가 평소에도 제가 웬만하면 시무한테 네네 했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속으로 호구 며느리 잡았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신우조차 얼굴을 시뻘겋게 열올리며 시무한테 역정을 냈습니다. 아이씨, 쪽팔려. 그러게 내가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 뭐 대단한 계획처럼 나 데려오더니 겨우 올케한테 돈 뜯는 거였어? 됐어. 나 먼저 갈 거야. 신우는 시무한테만 원망 섞인 소리를 치곤 먼저 집을 나가버렸어요. 상황이 본인 흘러가는 대로 안 가자 시무 또한 벌떡 일어났고 신우를 뒤쫓아서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 저한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 우리 딸 아직 공부 중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 딸이 의사만 되면 아무리 나이 들어도 너처럼 장사하는 애들보단 탄탄대로니까. 지금은 네가 돈 많이 버니까 고개 치켜들고 있지? 나중에 내 딸 의사 되면 네가 내 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어야 될 거다. 네? 무시는 어머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가 백수인 거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보여요. 아직 공부 중이니까 이럴 땐 옆에서 얌전히 응원만 해주세요. 아가씨가 어련히 잘하겠죠. 참, 어머님 커피 드셔야죠. 기가 차서 정말. 내가 어디 아무 커피나 먹는 줄 아니? 그런 싸구려는 입에도 안 된다. 어디 감히 의사 자식 둔 사람한테 시중 커피를 대접해? 갖다 버려라. 시모가 많이 화나 보였어요. 정작 화가 나야 될 사람은 제 입장 같은데 저한테만 거절당한 게 좀 창피한가 봐요. 시모는 착한 얼굴로 한마디도 안 지는 제게 삐쳐서는 현관문을 겁나 세게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얼마나 토라져 있었냐면요. 명절에도 저희더러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시모에 대해선 자격지심도 큰데 그만큼 속도 좁은 사람이란 걸 보너스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들린 시댁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신우가 의사 국가시험에 또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한테 들어서 우연찮게 신우 가채점 점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과연 국시를 3년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형편없는 점수였습니다. 이대로면 신우는 평생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즉 신우는 의사치고 공부를 겁나 못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의대에 들어갈 성적도 아니었는데 사수까지 해서 간신히 턱걸이로 입학한 거래요. 남편 말로는 그러도록 입바람 넣은 것도 다 시모 강요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의대 입학을 한 뒤로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성적을 개판으로 관리했을 거라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신우에게 별다른 꿈이 없었기에 시모가 신우의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의대를 강요했고 신우도 그냥 생각 없이 시모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모 성깔 보면 그러고도 남았겠네요. 남편은 다행히도 번듯한 대기업을 알아서 척척 준비하고 다녔기 때문에 시모가 크게 터치 안 한 거더라고요. 남편도 시모 하는 꼴 보면 열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사춘기 때는 시모랑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개인주의가 강한 저희 친정 사정과는 시댁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한 번씩 남편 어릴 적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쨌든 저도 1년간 삐쳐있는 시모를 굳이 찾아가 달래주지 않은 건 저만의 사정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3호점 세우기로 한 건물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글쎄 2천만 원을 날로 먹고 튄 벽지 시공자 때문에 시공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법정 문제까지 가느라 6개월 이상을 시달렸었어요. 어쨌든 겨우 수소문에 믿을 만한 벽지 시공자까지 찾고 계약을 하느라 근 1년을 생고생했습니다. 그만큼 개업 날짜도 계속 미뤄졌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기에 한동안 집에도 남편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거의 자정 다 돼서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늦게 들어와서 늦게 자니까 다음날 더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랬어요. 1년이나 연락 없던 시모가 갑자기 언질도 없이 저희 집을 또 찾아온 그 섬뜩한 날이요. 기절하듯 자고 일어나서 겨우 안방 화장실에서 정돈하고 거실로 나갔더니 거기서 시모가 혼자 떡하니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어머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모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마치 집주인처럼 에헴거리더니 곧 새초롬한 얼굴로 와서 앉으라 명령조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시댁 안부를 안 묻니? 내가 연락 안 한다고 너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런 건 옛날에도 도리가 아니었다. 어쨌든 내가 이런 소리나 하러 온 건 아니고 너 무슨 사기를 당했다면서?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하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땅덩어리에서 그리 욕심을 부리면 쓰나? 제가 언제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더군요. 시모는 여전히 1년 전 그때의 토라진 감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소심하지 않습니까? 제 사정은 아마 남편한테 전해 들었겠죠. 남편은 근근히 시모가 불러서 시댁에 다녀오곤 했거든요. 제 꼴 보기 싫어했다던 시모의 말을 남편이 전해주는 덕에 저는 전혀 시댁을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먼저 안 달래줬다고 투정을 부리니 제가 인사말에 철딱선이 없는 시모라고 소개한 데는 이런 이유도 포함입니다. 네, 저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어머님,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왜 사는 거죠? 어떻게 직접 노력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염치 없이 빈대처럼 남의 돈만 호시탐탐 노리는 걸까요? 그런 새끼들은 정말 나가 죽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구나 쉽게 살고 싶지만 적어도 남의 돈 삥 뜯지는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제가 울상을 지으면서 그동안 사기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을 토로하자 시모는 제가 하는 거친 말투에 좀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크게 당황하는 것도 같았고요. 당연히 제가 사기꾼들을 가장해 시모를 저격했던 말이니까 찔릴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먹힌 것 같아 그건 좀 통쾌했네요. 시모는 제가 대놓고 울먹이고 있으니 기가 찼는지 몇 번을 헛숨만 뱉다가 입을 뗐습니다. 뭐 대단한 오너인 척 하더니 너도 허술한 건 매한 가지구나. 나이 좀 들더라도 차라리 제대로 준비해서 실수 없게 시작하는 게 낫지. 우리 효연이 봐라. 의사 공부 시작해서 아주 꼼꼼히 해내려고 학원까지 알아보고 다니지 않니? 그러네요.
제가 오늘로써 더 제대로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의사 자식 둔 엄마 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야 해요. 혹시 아가씨 의사 된 거 못 보고 가시면 그냥 백수 딸내미 뒤치다꺼리 하다가 가는 셈이잖아요. 그건 제가 다 속상할 것 같아요. 뭐야? 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우리 애는 그냥 백수가 아니야. 무려 의사 준비생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시모는 딱 그랬어요. 저랑 신우를 계속 비교하면서 제가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난리, 못 나가면 이때다 싶어 신우 치켜 세우느라 난리. 듣다 보니 어느 장단에도 맞춰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열등감 심한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 사람들 뜻대로 오냐오냐 받아주면 아주 신이 나서 더 엇나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성질을 내버리면 오히려 저를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몰겠죠. 그러니 질질 끌면서 스스로 지치도록 그 열등감자가 저를 아주 미워하도록 계속 반대 의견을 내주는 게 은근 먹힌답니다. 다 됐고, 그래서 넌 우리 효연이 학원 끝까지 안 끊어준다는 거냐? 일이 벌 받았으면 마음 좀 고쳐먹지 그러니? 너 때문에 우리 딸 작년 시험도 떨어졌어. 그때 학원 등록만 했어도 내 딸 벌써 의사 됐을 거다. 참, 그래. 맞네요. 그때 어머님이 서로 돕는 게 식구라고 하셨죠? 지금 저 사기당해서 아가씨보다 제가 더 돈이 급하거든요. 먼저 저 돈 좀 도와주시면 제가 잘 돼서 다 갚을게요. 사기당한 돈 보상금 받으려면 수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돈 좀 주세요. 뭐야?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빌려주니? 우린 그런 돈 없다. 있었으면 내가 우리 딸한테 쓰지 그걸 왜 너한테 쓰겠어? 이유가 어딨어요? 우리 식구라면서요. 역시 어머님은 저를 식구로 보지 않는데 돈이 아쉬워서 저한테 식구 타령하셨던 거죠?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호구로 보는 줄도 모르고서 어머님 잘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럼 저도 아가씨 백수꼴 유지하는 거 지켜만 볼래요. 저도 애 낳아서 제 애한테 써야 되잖아요. 제가 또 호락호락하지 않자 시무가 지금 자기한테 협박하는 거냐고 그러기에 저는 완강하게 손을 내저으며 그저 서운해서 그런다고 울먹거렸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잠깐 집에 들린다고 한 그 시간에 제 얼굴에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시무를 나무라더군요. 내가 다른 시엄마들처럼 와이프 건드리면 안 참는다고 했지. 내 사람이라고. 엄마가 뭔데 내 사람한테 지적질이야? 그리고 매일 무릎 아프다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여기는 왜 자꾸 오는 건데? 당장 나가. 남편한테 쫓겨난 시모는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까지 전혀 연기하는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제게 삿대질하면서 착한 가면 쓴 악마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모의 견제질이 막을 내린 건 이로부터 2년 뒤인 신우가 간신히 국시에 합격하고 나서였어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에서 거의 전교 꼴등이나 다름없던 신우가 의사 면허증을 땄다는 사실은 솔직히 진심으로 손뼉 쳐주고 싶었어요. 적성에 안 맞더라도 결국 해내고 마는 신우의 근성이 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는 의사 된 딸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겠어요. 저희 친정까지도 초대해서 자랑하려고 안달이 났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빠지면 섭섭하겠네요.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는 분이 먼저 전화까지 해서는 저희 집 안부를 묻는 척 신우 자랑 얘기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황당하면서도 웃겼습니다. 신우가 합격한 그날 시댁에서는 파티가 벌어졌어요. 저희 친정은 바쁘기도 했고 시무가 당일에 초대를 하려고 했던 거라 따로 시간 내기 어려워 결국 저희 식구들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남편이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신우의 앞길을 제대로 축하해주려 준비했어요. 거기서 시모는 또 저와 자기 딸의 비교를 신명나게 시작했죠.
아이고, 이제야 내가 좀 한숨 놓겠네. 그래, 사람이 박수 좀 받으려면 의사 정도는 돼야지. 어디 장사치 나부랭이로 성공한 거랑 의사가 감히 비교가 되겠니? 아유, 자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너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지? 시모는 신우를 옆에 끼고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엉덩이를 두들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 태도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신우가 의사 면허 딴 건 축하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적당히 박수 쳐주며 맞춰주었어요. 또 그날이 지나면 더 이상 저랑 신우를 비교하면서 돈 달라고 억지 부리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우 표정은 막 기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단순히 무표정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하는 칭찬을 기분 나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시모가 강요한 의사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그냥 제 눈에는 신우가 금방이라도 의사하기 싫다고 때려치울 것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네가 백수로 늙어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젠 동네 사람들한테 내 딸 의사라고 자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도 이제 시집 가면 알 거다. 어딜 가나 의사 며느리라서 감히 무시하는 곳 없을 거야. 엄마가 그 정도 미래까지 다 내다봤으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꼭 효도해라. 그럼 그동안 엄마는 제가 쪽팔려서 동네 사람들한테 말도 안 했다는 거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창피해 죽겠다고 생각했었나 봐? 어쩔 수 없지. 나이 35살 먹고 시집도 안 가고 직업도 없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부모 얼굴 똥칠하는 거야. 그나마 내가 널 의사 공부한다고 말해놔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거지. 네가 공부만 해서 잘 모르나 본데 세상은 아직도 학벌, 직업,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너무 고지식한 시모 조언에 저도 남모르게 불쾌했는데요. 그때 신우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에 뭘 들고 와서는 시모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신우가 내민 종이 안에는 웬 식당 사업 계획서랑 2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은 이 시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 그동안 의사 국시 질질 끈 거 일부러 그랬어. 공부도 안 했고 시험도 고의로 더 망쳤던 거야. 그동안 제대로 하는 척 하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더라. 아무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덮밥집 사장이거든?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렸는데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의사 면허 따줬으니까 앞으로는 참견하지 말라고. 나 더 이상 엄마 꼭두각시 안 해. 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의사 됐는데 뭘 차렸다고? 아니, 의사 자격증 따놓고 식당 일이 웬 말이야? 너 미쳤니? 의사랑 그런 조무래기 식당이랑 급이 다른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알지? 나 하고 싶은 게 없던 사람인 거. 근데 오빠 결혼하고 올케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 올케가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장사하는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 나도 내가 오너로 창업 성공해서 전국에 내 가게 확장하는 게 꿈이 됐어. 난생 처음으로 목적이 생기니까 진짜 떨리더라. 그러니까 그냥 응원해줘. 그 순간 식탁 위를 흐른 정적은 제 살결까지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모 반응이 궁금해서 바로 쳐다봤더니 시모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상황을 눈치 보고 있었고 저는 신우를 잠시나마 오해했던 게 미안해서 진심으로 신우의 꿈을 존경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모가 찬 분위기에 찬물을 한 번 더 끼얹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랑 사진을 갈기갈기 찍기 시작했죠. 식탁 중앙에 있던 국자를 들고서 신우 머리통을 향해 냅다 던지더니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몹쓸년이 너 제정신이야? 음식점, 덮밥.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너한테 퍼본 돈이 얼만데. 당장 집어치워. 너
이 식당 이거 하면 나 2번 다시 너 안 본다. 쪽팔리게 덮밥 장사가 뭐야 덮밥이. 이럴 줄 알았어. 엄마한테 내가 딸이기는 해? 그냥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키운 딸이잖아. 잘 됐네. 나도 엄마가 다른 집 딸이랑 나 비교하는 거 진절머리 났었어. 그만 독립할게. 의사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공부해서 직접 의사하던가. 닥치지 못해? 뭘 잘했다고 눈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의사 직업이 어디 아무한테나 오는 행운인 줄 알아? 너 무조건 의사해야 돼. 의사 안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친히 말해주니 고맙네. 엄마한테 유일하게 고마운 건 그게 다야. 그동안 나도 창업 자금 모으느라 엄마 이용하면서 숙식 좀 했어. 그래서 의사 면허 따준 거야. 엄마 비 다 맞춰줬으니까 이 이상은 엄마 욕심인 거 알지? 참, 그리고 옳게 나보다 잘 나가고 똑똑한 거 맞아. 괜히 자격지심 갖고 며느리 하대하지나 마셔. 신우는 왜 자기까지 나서서 옳게 기죽이는데 일조해야 되냐고 성질을 내면서 자기가 맞았던 국자를 들고는 시무 주변 언저리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날아오는 국자를 피하면서 시무가 시커패 비명을 질렀고 신우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닥친 분을 못 푼 시무가 신우에 대한 배신을 어쩌지 못하고 이젠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신우가 의사 안 하고 딴 생각한 게 저 때문이라며 무작정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얄궂은 그런 장사나 하면서 애 마음 어지럽혀 놓으니까 저 모양이 된 거잖아. 내 딸 인생 어떡할 거야? 우리 딸 의사로 안 살면 나 진짜 죽어. 너 그 일 당장 관둬라. 너 때문에 공부 잘만 하고 있던 애가 헷가닥 돌아버렸잖아. 어머님, 제발 사람 좀 되세요. 딸 왜 의사 시키려고요? 저한테 돈 구걸한 것처럼 딸한테도 빌붙으려고요? 딱 보니까 어머님은 죽을 때까지 대우 못 받을 팔자예요. 어쩌자고 사서 밉상짓을 골라 하세요? 안 그래도 인상이 불도구상이시라 좋진 않은데. 이게 정신 나갔나? 너 은근히 웃으면서 사람 엿먹이더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싹수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까지 쫓겨나고 싶은 거냐?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싶어? 사실 남편 때문에 어머님 횡포 참고 살았는데 계속 이런 꼴 보고 살아야 되는 거면 그냥 이혼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이혼했으면 좋겠나 봐. 어떡할까? 우리 이혼할래? 남편은 밥상 위에 위험한 물건들이 또 날아다닐까 봐 그걸 치우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듣고 주방에서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쌍심지를 켰습니다. 저랑 이혼하기 싫은 남편의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시무를 공격하였어요. 내가 엄마 없인 살아도 우리 와이프 없인 못 살아. 나한텐 한 번도 엄마가 와이프보다 먼저였던 적 없어. 엄마 때문에 와이프 다치는 순간 나는 바로 엄마 손절할 거야. 그러니까 시엄마랍시고 내 와이프한테 별 시덥잖은 소리 해봐. 이제는 나도 안 참을 거야.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저만 두둔하며 시무를 외롭게 만들자 시무는 역시 또 삐쳐서는 더 이상 대응 안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 저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는 남겨드렸네요. 나름 파티를 했던지라 식탁이 아주 어질러져 있었는데 시부가 시무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우리더러 상은 내일 치우게 두고 그만 집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시무가 철딱선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해주었습니다. 시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시부의 큰 호통이 거실 밖까지 들렸는데요. 시모에게 제발 철 좀 들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어른답지 못하냐면서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자기까지도 우리 앞에서 얼굴 못 들겠다는 시부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지친 목소리가 묻어났어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모 성깔에 진절머리 내며 지냈다면 시부는 남편과 신우보다 훨씬 더 질린 상태로 살았으니 사실 그럴 만도 하긴 해요. 어쨌든 그 뒤로 남편은 혹시나 제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올까봐 엄청 눈치 보며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만 생각했을 땐 이혼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건 다 시모 때문에 순간순간 제 표정이 돌변해서였을 겁니다. 시모는 삐치면 근 1년을 연락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해도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시댁을 뒤집어 엎어준 신우 덕분에 저까지 한 해 더 편하게 생겨 좋긴 합니다. 그러게 우리 시모 마음 좀 곱게 먹을 것이지. 과한 욕심을 부리니까 이렇게 패가망신 꼴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출세 욕심은 부모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 부모한테 반감 생긴다고요. 머리 커진 애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모는 계속 자기 새끼를 자기 손맛대로 주무르려 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자식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우도 참 대단합니다. 시모 꼭두각시로 살다가 꿈이 생기고 나서는 본인 돈 모으는 데 시모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용을 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의사 좋아하는 시모한테 의사 자격증을 덜컥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할 때는 정말 제가 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끼는 며느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래나 저래나 현재는 저희도 신우도 시댁과 왕래 없이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모랑 말하기 싫다면서 안부 연락도 시부랑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 나간 신우 있잖아요. 신우가 개인적으로 제게 먼저 연락이 와서 저한테 사업 조언을 묻는다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거든요. 저랑 같이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다녀오기도 하고 오너가 어떤 식으로 구조물 관리를 하는지 직원 관리나 필요한 협력업체 등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제게 배우고 싶다고 솔직히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신우는 늘 영혼 없이 껍데기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불행해 보였는데 이제야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로 좋아하는 일 앞에서 신우는 마치 저의 열정 가득한 20대의 모습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런 열의를 가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우 보니까 저도 옛날에 노력했던 시절이 마구마구 생각나면서 진심으로 신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제 본점 옆에 신우 덮밥집 자리를 하나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사업 파트너도 되어볼까 싶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산다는 건 돈을 삥 뜯고 빈대처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윈윈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모가 나중에라도 철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엄마로서 제대로 역할 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네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 큰 자식한테 옛날 같기를 바라고 뭘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니 내 손으로 자식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만 놨다면 그건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끝났다고 봐야 된대요. 그 이후부터는 자식들이 스스로 효도를 하면 되는 거고 사정이 있어서 얼굴 자주 못 보여주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래의 제 자식을 생각하면 듣기만 해도 속상한 순리이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자식의 탄생부터 보내주는 그날까지 기쁨과 슬픔은 온전히 부모만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수리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새끼들 품어놓고 날지 못하는 새끼새를 절벽 아래로 그냥 밀어버린다고요. 새끼새들은 그렇게 날개짓 하는 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식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 괜찮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 자식 중요한 거 알면 제발 남의 자식 중요한 것도 좀 압시다. 나쁜 마음 먹고 살면 내 자식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고통받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